이번에는 원주 사회적 기업에서 배우는 협동과 연대 제10번째 강의 협동조합의 확장과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확장과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먼저 유럽 협동조합의 발전을 살펴보고요. 최근에 사회적 경제가 재등장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사회적 경제의 정의와 원칙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 우리 사회에서 지금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잘못된 이해가 뭐냐, 그리고 이제 사회적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순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협동조합의 발전의 역사를 보게 된다면 이제 영국, 미국 계열, 이제 프랑스 계열, 또 독일과 이태리 계열이 있는데, 영미 계열은 이제 맨 마지막에 보는 것처럼 이제 소비 협동조합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프랑스 계열은 이제 생산 노동자 협동조합이라든가 농업신용금고, 공제법률, 결사제 법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주로 이제 영미 계열이 이제 소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서 생산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독일과 이태리는 그에 대해서 이제 신용과 관련되는 그러한 협동조합이 발전하는 형태로 각각의 발전 형태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 계열을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오웬 그리고 킹을 중심으로 해서 로치델 공정선구자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샤롤 지드라고 해서 사회적 경제를 만들었던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 학자죠.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1884년에 그런 발전을 해서 역시 이제 소비협동조합으로 발달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요. 프랑스 계열에서는 이제 프리에나 프루동, 생시몽 같은 분들을 해서 이제 노동자 협동조합, 결사체 이렇게 해서 이제 생산과 관련된 생산협동조합, 생산자로서의 노동조합주의, 공제조합, 결사체 이렇게 나와서 농업협동조합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농업공제조합, 그래서 생산노동자 협동조합은행, 농업신용금고, 공제법률, 결사제 법률의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요. 독일과 이태리는 이제 라이파이제인과 술체 등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나갔는데, 신용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를 이제 발전시켜서 신용협동조합 계열로 나가서 농촌금고, 상호신용금고, 시민은행, 시민은행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협동조합은 1990년대 말 현재 일반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약 1,500만 명, 또 농업협동조합은 약 300만 명, 소비자협동조합은 약 2천만 명의 조합원 수를 갖고 있고요.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2억 4,800만 명,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 의료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780만 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는데, 보험시장이 약 23.7%를 점유하는 그런 정도고요. 협동조합 은행 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가 한 1억 3천만 명, 전체 취업자 수가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취업자 수가 이제 900만 명이 돼서 유럽 전체 기업의 약 8%가 협동조합의 형태로 그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른쪽 도표는 이제 2004년도 현황인데 그때 설명 나온 것이 이와 같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사회적 경제가 재논의되고 이제 재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노동의 위기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자동화 그리고 AI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경기 침체 이런 상태로 인해서 이제 소득 정체가 이제 굉장히 위기를 맞게 되고요. 또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이제 실업의 위기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2020년 코로나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복지국가도 굉장히 위기가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복지 시스템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제 작은 국가론에 따라서 이제 복지 예산을 끊임없이 삭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의 방역 대책을 필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러스가 전 사회에 퍼져나갔을 때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는 그런 복지 예산 삭감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고요.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복지 예산이 삭감되니까 소외계층 같은 경우 이제 국가 지원 효과가 굉장히 한계를 갖고 들어와서 이 복지국가의 위기도 이제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요인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노동의 위기가 오고 복지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대응하느냐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그 협동조합 간에 이제 서로 다른 협동조합 간에 이제 연계를 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협동조합과 공제조직의 이제 전국연합회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다시 이제 복지 의료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한 결사체들이 다시 해서 이른바 이제 사회적 경제의 형태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또 이제 새로운 시민 조직들이 태동되어서 이제 노동통합 조직이라든가 소규모 생산자들을 위한 협동조합, 소외계층의 권익 옹호 조직들, 이들에게 또 사회 서비스, 이제 의료나 주택 등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다양한 조직들이 그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는 연대 경제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가서는 이제 사회적 경제하고 연대 경제가 이제 서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둘 사이가 대립적이었는데 이제 여러 지역에서 함께하는 좋은 사례들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적 경제에서의 규모하고 연대 경제에서의 대안 사이에 동맹이 맺어지고 또 용어조차도 사회적 경제나 연대 경제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연대 경제라고 불리게 됐는데 이걸 한번 어떻게 되느냐를 상상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사회적 경제와 연대 경제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게 되면 사회적 경제는 그 나를 위한 우리의 형성과 그 확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나와 우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재화나 서비스 용역의 이제 협동적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기업과는 좀 다른 형태의 기업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장경제에서의 그런 그 자본의 그 대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의사결정권 대신에 시민을 위한 이제 민주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요. 자꾸 규모도 너무 지나친 규모나 너무 그 적은 규모보다는 아주 적정한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는 영역들을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하고요. 연대 경제는 이 사회적 경제와 나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연대 경제는 우리 밖을 향한 우리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또 생산과 소비를 이제 지역 내에서 그 결합되어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이것도 역시 이제 자본주의 경제와는 다른 경제 형태고 이런데 시민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 이제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를 목표로 하게 되게 돼서 이제 그 대한 경제를 모색하여 나가고 있었는데 이런 이제 사회적 경제하고 연대의 경제가 합쳐져서 이제 사회적 연대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사회적 경제, 연대 경제, 사회적 연대 경제를 모두 합쳐서 이제 사회적 경제로 약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범주로 들어있는 것은 이제 특별법에 의한 8개 협동조합, 농협이라든가 수협, 신협, 생협, 새마을금고, 중개협, 산림조합, 야변조합 이렇게 해서 이제 8개 협동조합에 더해서 이제 일반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는 이제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사회복지법인, 자활센터 등이 들어가고 주요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우리는 이제 주요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봐서 활동을 하고 있죠. 이런 사회적 경제의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각국 국가마다 유사한 점도 있고 이제 그 약간씩 차이가 있는 점이 있는데 가령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주의의 가치에 기초해서 공적 부문으로부터 독립한 그런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고 보고 있고 그 활동 목표는 대부분 이제 공익 혹은 회원에 대한 이익에 있지 이윤에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있는 거지 이윤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연합의 전신 유럽공동체 EC 같은 경우는 사회적 목적을 지닌 자립적 조직으로서의 연대 그리고 1인 1표에 기초한 구성원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협동조합이라든가 공제조직, 결사체라고 하는 법적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ECD,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지닌 그런 조직들을 얘기해서 가령 협동조합이라든가 또 공제회,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일반 재단 및 사회사단법인들을 이제 사회적 경제에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의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에서는 이제 구성원 간의 협력, 자조를 바탕으로 해서 재화, 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우리 사회적 경제라고 해보자.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을 보게 되면,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개인의 자유와 참여, 그러니까 농민, 노동자, 시민 등 개개인이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또 자본의 지분이 아닌 1인 1표의 평등에 기초한 운영, 그리고 민주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고, 또 그 활동 결과 생기는 잉여금은 그러니까 자본의 지분에 비례하지 않는 그런 공정한 방식으로 배분한다. 그래서 잉여금의 이제 공정한 배분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고요. 어떤 경우는 잉여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이제 적립금으로 쌓고 조합원에게 분할하지 않습니다. 이 적립금을 통해서 이제 조직이 발전을 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또 조합원 간의 그 내부적 연대하고 조합 간의 외부적 연대를 합쳐서 이제 연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자기 실현을 위해서 교육의 기회라든가 주택의 제공, 또 의료와 문화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게 됨으로써 개인의 존엄, 책임, 만족, 발전을 지향한, 즉 개개인의 자기 실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국가와 정부로부터 독립되고 하는 자립과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한 원칙이 될 수 있어서 사회적 경제의 원칙은 이제 개인의 자유와 참여, 민주적 운영, 잉여금의 공정한 배분, 잉여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적립금으로 축적한다라든가 내부 외부의 연대가 필요하고, 또 이제 개개인의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 되고 있고, 또 자립과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서 본다면 이제 구성원이나 공공연을 위한 목표를 하고 이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인 의사결정, 또 수익 분배에 있어서도 자본보다 우선하는 인간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서 이제 사회적 경제를 운영해 왔던 오고 있는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그런 정의와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 경제의 이제 유사한 개념들을 이제 몇 가지 정리해 보면, 먼저 이제 제3섹터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섹터나 기업 sek터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단체를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제3섹터를 주게 되고요. 국내적으로 아니면 외적으로 상호 연대를 통해서 이제 환경, 인권, 복지 등 이제 사회 전반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3섹터로 불리는 거고요. 볼런터리 섹터라고 해서 이제 주로 영국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죠. 이 볼런티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볼런타스, 이게 자유의지에서 나온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볼런터리 섹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목적성을 중심 둔 개념이다 해서 볼런터리 섹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non-profit 섹터라고 해서 이제 비영리 섹터,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를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비영리 섹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역시 사회적 경제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한편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사유재산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질서를 만들거나 파괴적이다. 그래서 경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고, 또 기업은 이제 경영자와 노동자의 사회적 대우로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국가와 주정부 역시 이제 사회질서 유지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사유재산을 전제로 하게 되면서도 이제 경쟁을 목표로 경쟁을 방법으로 쓰지 않고 이제 그 기업 경영 전체를 이제 경영자 노동자가 이제 사회적 대화로서 이제 그 운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국가 주정부는 이제 그 경영자 노동자 사이에서 이제 대화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 질서의 유지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유승민 의원께서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발의하게 되면서 현재 이제 자본주의가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회로 지금 자본주의가 진화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국가 재정이 모두 감당 못하는 이제 복지 수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 경제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사회적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여야가 모두 이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학문적 근거도 있고, 또 우리나라와 유럽을 아니면 미국을 비교해 가면서 굉장히 적절한 의미에서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발의했는데, 실제 그 당시 이제 유승민 의원이 소속했던 정당이나 그 지지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사회주의로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승민 의원을 이제 배신자다,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경제 기본법 입법 저지를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자유청년연합 대구지부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그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종북자파를 도와주는,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입법 발의한 유승민은 즉각 사퇴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정도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있고요. 이제 박원순 시장 산하에 있었던 이제 여러 단체에서 만들고 있는 2017년도 서울시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교과서를 제작을 했는데, 그 당시 역시 이제 그 장제원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서울시가 참여한 교과서에 자유시장 경제는 악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고, 사회적 경제는 선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마치 이게 사회주의 경제론을 물들이고 사회주의적 경제 신봉자를 만들려 한다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잘못된 이해를 하는 그런 스타일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보수적 인사들 중에서 사회적 경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사회적 경제가 사회주의 경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고 있는 그런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인 분들이나 사회적 경제를 설명하고 있는 분들도 이제 뭔가 이게 잘못되고 있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사회적 경제가 공익, 그러니까 모두의 이익이라고 하는 데에서 모두의 이익을 위한 그런 경제 체제다든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경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아까 이제 예를 들었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 발의안에서 사회적 경제란 구성원 상호 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 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 서비스의 확충, 복지의 증진, 그리고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그러니까 모두의 이익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같은 방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설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유승민 의원과 이제 반대되는 정당이 소속되고 있었던 신규령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경제란 양극화의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의 제공,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역 순환 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 공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호혜 협력과 사회 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설명하시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게 과도한 설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를 정의하기를, 여기서도 이제 구성원 간 협력 자조를 바탕으로 해서 재화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 활동을 사회적 경제라고 하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조금 과다한 그런 설명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어떤 분들은 이제 사회적 경제는 이타적 경제고 다원적 경제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칼 폴라니 같은 경우는 건데, 사회적 경제는 복수의 경제 원리가 혼합된 다원적 경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령 이제 국가는 이제 공공 영역에서 이제 그 재분배를 목표로 해서 그 운영되고 있고, 그럴 때 이제 지향되는 가치는 이제 평등,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공기업 공공 서비스를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시장은 이제 사적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등가 교환을 이제 수단으로 해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효율성이어서, 가령 이제 자본 소유 기업이라든가 주식 회사들은 이런 원칙과 그 방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 사회 경제를 표현하면서, 사회 경제는 이제 호혜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방법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연대를 하고 있는데, 가령 이제 협동조합, 비영리 결사체, 상호회사, 사회적 기업, 자선대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공적 영역에 있는 국가, 그리고 이제 사적 영역에 있는 시장,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이제 서로 각각 분점하고 있는 다원적 경제의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계시는데, 이것도 조금 이제 그 우리가 그 사회적 경제의 독자성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서울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그 자만이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는 이타적이고 자본주의는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는 이기적 시장이고 사회적 경제는 이타적 시장인데, 과연 사회적 경제가 이타적 시장이냐라고 하는 데에서는 조금 이제 범위를 이제 축소시켜서 그래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기 위해서 먼저 이제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이제 그 결합된, 친구가 된, 그래서 하나를 이룬 이런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의 첫 번째 의미는 결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가 아니라 결사체이다. 그래서 이제 그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결합된 하나를 이룬 이러한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이라고 하는 게, 친절한 뜻도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 안으로는 이제 그 결산, 그러니까 모임 안에 있는 동료들에 대한 친절이 하나 있고, 이제 밖으로는 이제 이방인에 대한,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과 관련된 손님에 대한 친절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조금 좀 구분을 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를 보게 되면, 일단은 그 결사,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평등의 기초와 인간의 자유로운 연대, 굉장히 그 범위가 넓은 거,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속에 이제 사회적 의미는 이제 뮤추얼 에이드, 상호 부조라고 해서 이익 집단에 관계하는 다른, 그러니까 그 서로 이제 돕고 의지하는, 그러니까 빵을 함께 나눠 먹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이제 사회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죠. 상호 부조적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환대라고 해서 그 낯선 사람과 이방인을 이제 연애에 초대해서 대접하는 그런 것들도 역시 사회적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어서, 사회적이라는 단어를 이제 세 가지 의미로 나눠서 쓸 수 있는데, 환대가 이제 가장 좁은 범위고 가장 어려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부조, 그 다음에 결사의 형태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회적 의미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결사, 상호부족, 환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보게 되게 되면 이제 결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익, 자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결사를 사람들이 왜 하느냐, 어소시에이션을 왜 만드느냐, 결사체를 왜 만드느냐 하게 되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혼자서는 이제 어려운 일, 역경을 헤쳐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진 힘과 능력을 이제 모은다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렇게 모을 때에 그 결사를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결국은 이제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 또 이는 또 결국 이제 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사익과 자애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사의 원리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상호부조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형성된 결사 안에서 사람들은 동료들과 빵을 함께 나눠 먹는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동료라고 하는 관계, 동료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공익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이제 함께하는 함께 이익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나를 위한다, 사익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자애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동료에 대한 사랑, 이제 우애가 이어지면서 가능하다라고 해서 공익과 우애라고 하는 그 오른쪽 그 위에 그림에서 보이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에 이제 상호부조라고 하는 것은 공익과 우애가 되어 있어서 공익은 이제 사익에서 출발한 공익이고 자애에서 출발한 우애다. 그런 것이 합쳐져서 나를 위한 것이 이제 우리를 위한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변해가는 그런 걸로 설명할 수 있겠고요. 이런 속에서 이런 결사체나 상호부조의 모임들 간의 이제 관계들을 절대할 때 이제 환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에 더해서 이제 그걸 이제 형제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런 가족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우애하고 구분되는 형제를 썼고 그럴 때 이제 공익이 아니라 홍익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그런 이익 그러니까 모두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이익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환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상호부조를 하게 되면 이제 결사체 안에서 결사체 내부에서 만들어진 사람 관계들인데 동시에 이제 이런 동료와의 내부적 관계는 항상 외부로 열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방인을 환대하지 않으면 이제 환대받지 못한 이방인, 즉 적대적인 이방인은 이제 내부의 동료와의 상호부조 관계를 위협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 역사를 쭉 돌아보면 사람들은 제사나 이제 축제 같은 형식을 빌어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초대하고 그리고 초대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축제도 같이 하고 이제 제사도 같이 지내고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헤어질 때는 이게 나중에 보상을 받을 거다, 이게 받을 거다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돌아갈 여비까지 챙겨주는 그런 환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해왔죠. 그렇죠? 사회적 의미는 이렇게 해서 결사, 상호부조, 환대가 합쳐지는데 이 환대는 다시 말해서 이제 모두를 위한 홍익을 통해서 나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거죠. 그렇죠? 홍익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지켜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두를 형제로 보는 사람, 그 형제를 통해서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해서 사회적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사, 상호부조, 환대로 봤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결사라고 하는 그런 모임체는 이제 나를 위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나에 대한 사랑이 제일 먼저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상호부조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나의 이익이 우리의 이익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는 거고 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동료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연결될 수 있게 이제 확대를 하고 심화하고 하다가 좀 더 이런 것이 이제 확대되어 나가서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을 환대하게 되면서
홍익적인, 그래서 이제 그 모두를 위한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이제 나와 우리를 지켜간다. 그래서 모두를 형제로 보는 사랑가 있어야지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리해낼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 사회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해보면 사회적 경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부는 이제 그 경제 영역에서는 이제 상법, 사회 영역에서 민법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그 사회를 국가를 운영해 나가죠. 그 상법에서는 이제 영리기업의 규율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사회 영역에서는 이제 비영리적 규율로서 이제 민법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경제 영역에서는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 영역에서는 이제 그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 경영에서는 이제 주식회사를 만들고, 이제 사회 영역에서는 사단법인을 만든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서 경제 영역의 상법과 사회적 영역의 민법의 혼합 형태로서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을 생각을 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은 이제 인적결사체의 기업의 규율로서 운영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의 이익과 우리 모두의 이익을 전제로 해서 우리의 이익은 이제 일반 협동조합, 모두의 이익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출발점과 목표점이 이제 각각 달리 이해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익 그 모두의 이익, 우리의 이익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도 협동조합이 하나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모두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쫓기 전에 이제 먼저 나의 이익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런 걸 속에서 이제 공익이라고 하는 모두의 이익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두의 이익이나 우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면 나의 이익 부분이 빠져서, 이것도 이제 그 전반적으로 정부의 그 시각들도 조금 이제 그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게 사회적 경제 진영 내부에서도 이제 그 자본주의 경제는 이기적 시장이고 사회적 경제는 이타적 시장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양분을 딱 해서 설명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그 우리의 이익을 마치 모두의 이익이냐 이야기하는 거, 사회적 경제 내부에서의 우리의 이익을 모두의 이익이냐 얘기하는 것은, 실제 이제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생각에서는 이거는 정말 근거 없는 자기만족이다. 우리는 이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이익을 만들어가고, 이제 우리 이익을 위해서 이제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마치 이제 모두의 이익이냐 설명하는 것은 이제 근거 없는 자기만족이고, 어떻게 본다면 과대한 자기포장이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를 이타적 경제로 보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 이타적이 아니다. 이기적이면서 그 이타적일 수 있는, 양자가 섞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서 봐야지, 이렇게 보는 건 곤란하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사회적 경제의 목적은 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사회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바꾸면서, 그러니까 사익과 자유를 얘기하고 공익과 우애를 얘기했죠. 이제 어소시에이션, 이제 결사체, 그 공익과 우익을 얘기하게 되는 이제 상호 구조와 관련해서 이제 그 환대와 연령되는 홍익 형제를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그 일단 이제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물질을 위주로 하게 되니까 본인도 해가 되고 이제 타인도 해가 되는 그런 식의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을 이롭게 함으로써 그 결과 타인들도 이롭게 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자리리타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의 목적을,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이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던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든가, 또 이제 사회적 경제 내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제 사회적 경제가 이타적 시장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조금씩만 수정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된다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익에서 출발해서 공익, 우리의 이익을 거쳐서 모두를 위한 홍익의 이익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이익,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다. 그러니까 자리 리타,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롭게 함으로써 타인을 이롭게 하게 하는 그런 자리 리타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정부나 우리 그 사회적 경제 내부 진영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타성, 공익성, 그러니까 모두의 이익, 이타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너무 구애받다 보면 이게 출발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배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벗어나서 나의 이익에서 출발해서 우리의 이익을 거쳐서 모두의 이익으로 가는 것, 이런 것이 사회적 경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해야지만 아마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경제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목적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경제의 목적에 맞추어서 이제 사회적 경제의 고유 영역을 한번 따져보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왼쪽의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국가 영역이 하나 있죠. 국가 영역에서 보게 된다면 거기 이제 중앙 정부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정당들, 이제 지방 정부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재정의 합리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앙 집권적 하이어라키, 그러니까 뷰로크래시를 관료화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국가 영역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하고 맞춘 것이 이제 준 NPO, 내셔널 NPO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경제 영역에서 보면, 시장이나 기업에서 보게 된다면, 여기서 산업 구조의 개혁화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이제 구조조정이나 도산되기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앞에 그 국가는 자율화 규제 완화를 통해 것이 이제 이쪽에서 이제 시장 경제화를 통해 설명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상층이 이제 대기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중소기업, 지역산업들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노동조합과 기존의 협동조합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에 이제 조금씩의 맞물려가 있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이제 20세기 말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이제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각해서 자율화 규제 완화를 얘기하고 있고, 시장은 계속 이제 세계화를 얘기하게 되면서 이제 시장 경제화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실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가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뭐 어떤 영역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보게 된다고 하면, 정부 이제 일자리위원회를 보게 된다면, 사회적 경제 영역들은, 이 사회적 경제 영역들은 국가와 시장 사이에 있는 경계에 있는 그런 존재다. 즉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이다. 라고 이제 고유 영역들을 잡을 수 있겠고요. 이때 이제 국가 역할을 보게 된다면, 한 사회 안에서는 이제 공식적 부분이 있고, 이는 다시 이제 시장 경제, 사회적 경제, 국가 경제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 경제의 폐해를 보완하고, 또 이제 국민들이 시장으로부터 이제 소외되는 데를 구제하는 데 있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가 이런 국가의 존재 이유를 대신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제 가능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국가와 시장이 수렴될 뿐이다. 라고 이제 공식적 영역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의 고유 영역을 따지기 위해서 이제 공식적인 부분 말고 이제 비공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런 영역이 있는데, 비공식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결국 개별 가족들을 놓고 봤을 때, 가족 내부에 이제 육아 및 돌봄 서비스 조직들 가족 내부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노동자 스스로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육아 및 이제 그 노인 복양들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 장기적 실업 상태가 되거나 이제 장애가 있는 그 동료들도 이제 같이 돌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데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의 고유 영역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 지금까지 그 산업사회 시장 경제하에서 이게 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이 비공식적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고민을 해보면서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 이유를 따져보면, 실제 그 노동시장이라든가 이제 그 여기 시장 영역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개별 가정은 노동자 스스로에 대한 엄청난 교육비를 통해서 노동시장에 이제 우수한 노동력을 제공해 왔죠. 이걸 취직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과연 이제 노동자가 이걸 다 부담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자 스스로에 대한 엄청난 교육비를 통해서 노동시장에 우수한 노동력이 제공되면 이제 본인들은 그걸 임금을 통해서 아니면 이윤을 통해 가지고 보상을 받아왔는데, 이게 과연 그것이 계속되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또 이제 자식들의 양육비 부담이라든가 이제 노동시장에서 퇴직하거나 퇴직했던 노동자들 끌어안고 돌볼 때도 옛날에 그 양육수당,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양육수당이라든가 이제 그 실업수당, 퇴직수당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좀 보완을 해왔는데, 그렇지만 이제 절대적인 부분들은 역시 이제 개별 가정에서 책임지는 게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개별 가정에 보이지 않는 경제 행위에 의존돼서 유지가 된 거죠. 그렇죠.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갖게 된 그런 가장 큰 이유는 가임기 여성들이 이제 한편으로 노동을 하고 한편으로 그 가정에서 아이들 양육도 하게 되는데, 이 양자가 그 겸비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서 이제 그 경적 단절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데 의해서 이제 다시 한번 경적 단절된 상태에서 다시 경력을 그 연속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전체적인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출산을 이른바 이게 일시적으로 포기하거나 이제 연기하거나, 이것 때문에 생기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큰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이걸 계속 개별 가정이나 개인한테 맡길 거냐, 이 해결이나 대안을 모색하는 거를.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퇴직 상태에 있는 노인들, 이런 경우나 요즘 노인들도 아니신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퇴직 연도가 벌써 중년층부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나가다가 이제 중년층부터 이제 퇴직 실업 상태를 이어나가다가 나중에 노인대가 되게 되면 이제 그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큰 과제가 되고 있는 이제 세계 최대의 노인 자살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오랜 상태의 실업을 견디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생활이 공공한번 견디지 못하는 그댈 곳 없는 노인들의 마지막 선택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 해결할 거냐? 시장이 해결할 거냐? 근데 시장은 이제 노동자 자신의 장기적 실업뿐만 아니라 이제 육아, 노인, 장애 돌봄을 다 가정의 몫으로 외부화시켰죠, 그렇죠? 근데 임금에 이제 그 양육수당도 주고 포함시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돌봄과 관련된 수당들을 포함시키게 됨으로써 했으니까 이건 다 개별 가정이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 그 보장이 되고 있지만, 이 중소기업 이하 아니 지역산업에서는 전혀 보장되지 않은 그런 시스템이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이나 기업에서 장기적 실업이나 이제 유아, 노인, 장애 돌봄들이 전혀 이제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요. 국가 역시 이제 이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유용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가정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할 그 대책을 이제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자가 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경제는 이제 개별 세대와 노동 시장 사이의 교차 영역에서
다시 말하게 되면 이제 공식적 부분과 비공식적인 부분의 교차 영역에서 이제 비공식 부분에 놓인 이른바 주변인, 이른바 낙오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력 단절한 여성이라든가 또 장기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수없이 많은 이제 실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주체로 삼아서, 왜냐하면 이런 분들의 그런 사회적 그 교육의 성과는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 주변에 보셨겠지만 실업 상태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실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복합쳐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력 단절된 상태라고 해서 그분들이 그 아주 고난도의 일들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굉장히 우수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른바 그런 그 주변인, 그러니까 낙오자 이런 분들을 이제 주체로 삼아서 이제 개별적 육아, 또 스스로에 대한 교육적 비출, 또 장기적 실업에 빠지는 이나 장애인, 노인 돌봄과 실업 대책들을 새로운 서로 돌봄 형태로 이제 조직을 해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서로 돌봄의 사례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에 돌봄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제 자기 가족을 돌보듯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유아나 장기 실업 상태의 노동자, 노인, 장애인 분들을 서로 돌봄의 조직화가 이제 아마 강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매개적 노동 조직이나 자활 운동들이 이루어져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최저 생계에 필요한 요건들을 다 갖출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서로 돌봄의 조직화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런 서로 돌봄 조직화의 주체는 당연히 이제 이른바 이제 시장과 국가에서 배제당했다고 얘기하는 낙오자. 근데 낙오자도 한번 생각해 보면 두 분들이죠. 이제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분들이냐, 그 장기 실업 상태 속에서 이제 경력 단절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시장과 국가는 좀 더 다른 영역에서 또 시장과 국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의 삶을 돌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사회적 경제가 맡아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걸 좀 정리하다 보면 한 사회 안에서는 이제 공식적 경제 부분도 있지만 이제 비공식적 경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비공식적 경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에서도 이제 국가나 사회적 경제, 시장 모두로부터 이제 배제된 그런 영역들에 있는 거죠. 돌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21세기에 이제 사회적 경제가 재등장한 배경에는 이런 비공식적 부분에 있는 이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포섭해서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포함시켜져 있다. 그래서 이제 사회로부터 배제된 이들을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이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자는데,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사회적 경제의 고유 영역은 국가와 시장의 경계가 아니라 국가와 시장에 넘어가 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이제 새로운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기업, 21세기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이제 지역도 재구성하고 또 상호 부조 관계를 복구시키고 또 가사 노동도 사회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지만 이제 그 이웃, 지역, 가족들의 사회적 자본들이 전부 사회적으로 포섭되고 사회적 서비스화되어서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수 있어서, 여기서 이제 나의 이익이 우리의 이익으로 가고 우리의 이익이 이제 모두의 이익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경제 영역들이 이제 확보되어야 된다 하고, 이제 이러한 사회적 경제는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는 항상 필요하죠. 왜냐하면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는 사회로부터의 배제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의 배제를 이제 포함시켜 나가는 이와를 해결하는 과정이 인간이 인간이고 그들의 사회가 사회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영역들은 지금까지 이제 공식적 영역에서 찾아지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비공식적 영역을 공식적 영역화해 나가면서 그 사회적 경제 고유 영역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앞서서 공부했던 이제 그 헤이즐 핸더슨의 4단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죠. 그때 이제 헤이즐 핸더슨 박사가 주장했던 데는 이제 돌봄 경제라고 하는 사고 방식이 있었죠. 이제 그 박사에 따르면 나라의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민 총생산 등을 기준을 적용하고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 활동만 고려하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려하게 되면 중요한 가치 두 가지가 무시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부를 가져오는 만물의 근원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둘째가 돌봄 경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비공식 부분의 다양한 돌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즉 자녀 양육을 비롯한 살림살이, 봉사활동, 지역 의호 활동 등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행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게 아니라 시장에서 개별 가정에게 이게 전가시켜 버렸던, 외부화시키고 외주화시켜 버렸던 그런 활동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정은 당연히 이제 대가를 바라지 않았지만 대가를 받지 못했던 영역이었던 거죠. 이런 그 자해에 기초한 행위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대지처럼 지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헤이즐 핸더슨 박사의 설명에 의하면 오늘날 그 배금주의가 횡행하고 양육 강식의 경쟁 사회가 되어서 결국 이제 환경 파괴가 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된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인간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가치들을 인식하지도 않고 묵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핸더슨 박사 같은 경우는 인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기준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경제 수입뿐만 아니라 교육, 고용, 환경, 건강, 인권, 안전보장 등 12가지 요소를 담아서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위에 케이크처럼 설명하고 있으신 거죠. 이제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우리와 관련되는 것은 이제 GNP의 사적 부분이나 공적 부분들이 결국 사회적 협동의 돌봄 경제에 의존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협동의 돌봄 경제조차 이제 자연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회적 경제의 돌봄 경제로서 이제 달콤한 지분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스스로 하기, 물물교환, 사회적 가족 공동체 구조, 부상의 가산노동, 돌봄 자원봉사, 나눔, 상호부조, 노인과 환자 간호, 가정 내 생산 가공, 지속 가능 농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봤던 비공식 부분에 있었던 영역들을 공식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화해해서 사회적 경제 영역들을 이제 그 전체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역으로서 이제 그 재설계해 나갈 때 아마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의 영역들이 확대되어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게 높게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돌봄 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공식적 영역에 있어서 개별 가정이 맡고 있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을,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그것을 공식적 영역에 듣게 되게 된다면, 이제 그 돌봄 경제하고 이제 공적 부분, 사적 부분하고는 이제 조금씩 이제 갖고 다름이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 거래 부분은 이제 그 사적 부분이 교환이고 공적 부분이 재분배인 거에 대해서 이제 돌봄 경제는 호혜적이다. 그리고 이제 가치도 사적 부분에서는 자유를 위주로 하고 공적 부분에서는 평등을 위주로 하는 데에 대해서 돌봄 경제, 사랑의 경제에서는 이제 우애나 박애를 그런 그 가치로 삼는다. 소유 형태도 그 사적 소유냐 국가적 소유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소유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야 되고요. 또 경영 관리 양식도 사적 경영, 국가적 경영에 대해서 노동자 자주 관리라고 하는 새로운 범주도 이제 우리가 확대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돌봄 경제의 그 경영 목표는 사적 부분이 이윤 추구고 공적 부분이 복리나 공정 추구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 공동의 이익과 복리, 봉사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 조직 원리가 사적 부분, 기업에서는 주로 경쟁이 되어 있고 공적 부분에서는 이제 관리가 중심되어 있던 거에 비해서 돌봄 경제에서는 이제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생산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이제 사적 부분에서는 극대화, 효율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적 부분에서는 이제 표준화, 규격화가 중요한 거에 반해서 돌봄 경제에서는 이제 적정화, 적정하게 한다.
극대화도 아니고 표준화도 아니고 적정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서 인간 유형도 자연히 이제 기업이나 시장 경제에서는 극대화형이고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가 굉장히 원자화되어 있으며 공적 부분, 정부 공무원들은 이제 표준화되어 있고 위계화되어 있죠. 이거에 대해서 돌봄 경제에서는 이제 적정화되어 있고 상호 규제하는 서로 이제 상호 규제는 다른 말로 하면 상호 소통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상호 소통과 상호 규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사회 구조도 이제 그 기업에서는 계급 사회로 되어 있고 공적 부분은 계층 사회로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돌봄 경제는 상호 평등을 구성원 평등을 전제로 한 단체 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정치 결정, 어떤 의사 결정의 문제도 사적 부분에서는 이제 다수결로 되어 있고 공적 부분에서는 이제 그 통제 합의가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이제 돌봄 경제에서는 구성원 상호 간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사적 부분에서는 이제 개인주의가 전제로 하고 공적 부분은 전체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돌봄 경제에서는 연대주의를 결정을 해서 이런 돌봄 경제 영역들이 21세기의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설명하고 지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의 목적을 봤죠.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고유 영역을 봤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사회적 경제의 고유 영역은 그 성격은 뭐냐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자본주의 시장은 이기적 시장이고 사회적 경제 시장은 이타적 경제다라고 했는데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사회적 경제 역시 모두의 이익을 쫓기 전에 먼저 나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을 추구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의 우리의 이익이 마치 그 모두의 이익이냐 이야기하는 것은 그 근거 없는 자기 만족이고 과대한 자기 포장일 뿐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굉장히 곤란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는 이제 그 자리리타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고유 성격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와 다른 점은 나 살려고 너 죽여온 경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나머지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 살리려고 하면 너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게 나를 살리는 거다라고 하는 자리리타 경제라고 하는 걸로 이제 우리 사회적 경제의 성격을 확정하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되어야지 이제 사회적 경제가 좀 더 이제 올바르게 이해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의 목적, 고유 영역도 생각이 됐고요. 또 고유 성격을 하게 된다면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그 왼쪽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제 폴라니가 말했던 것처럼 무언가 사회적 경제는 이제 경제적 다원주의를 지향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회, 복합사회는 시장, 국가,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의 조합이 아니라 상품 교환, 재분배, 호혜라는 관계의 융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도 시장은 이익을 쫓는 상품 교환뿐만 아니라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서 재분배에 기여해 왔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 보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 경제의 그 국가 사회 경제가 딱딱 그 경계가 울타리가 딱 쳐져서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기업조차도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재분배에 기여를 해온 거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맨 밑에 이제 설명을 잠깐 해보면 CSR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 책임이라는 뜻으로 기업이 경제적 책임이라든가 법적 책임 외에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는 걸 말하는데 이는 이제 기업 경영 방침의 윤리적 적정,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 파괴, 인권 유린 등과 같이 비윤리적 행위의 여부,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정도, 제품 결함에 대한 잘못의 인정과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영역들은 이미 기업이 이익만 쫓는 게 아니라 사회적 그 책임을 통해서 이제 재분배에도 기여해 왔다. 라고 해서 이제 시장과 국가 영역들이 서로 소통하고 있는 영역들도 있죠. 시장 주도로 국가 영역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국가 또는 세금을 거두었던 나누어지는 재분배 기능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통해서 이제 시장 영역과 같이 이제 상품 교환을 이제 해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도 이제 호혜성만 전제로 내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계속 이제 사업체하고 결사체를 봤던 것처럼 사업체를 통해서 결사체를 통해서 호혜를 전반에 내걸고 있지만 사업체를 통해서 현실에서는 상품을 교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천하를 3분하는 것처럼 국가, 시장, 사회 경제가 3분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제 가령 시장은 상품 경제다, 국가는 재분배다, 상품 경제는 호혜다 이렇게 이제 3분하는 것은 현실과 굉장히 유리된 이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한 사회 내부에서 구조화돼 이런 이해관계가 한 사회 내에서 구조화되어서는 국가와 시장과 사회경제 주체 간에 이 경쟁과 반목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은 결코 사회적 경제의 지향이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경제에서는 호혜를 전면, 이게 결사체는 호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이제 사업체를 통해서 상품 교환을 일상으로 하게 되면 동시에 이제 재분배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이게 호혜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 영역이고 상품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영역이고 재분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 공적 영역이지만 여기 서로 이제 섞여가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밑에서 보는 것처럼 그동안은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이 공적 경제 영역, 가정 경제 영역, 사적 경영 영역에서 이제 서로 섞이지 못하면서 이제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는 것처럼 생각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사회 경제적 경은 사회적 경제하고 시장 경제하고 국가 경제가 서로 섞여 나가는 서로 섞여 나가서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이제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서로 3분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이렇게 서로 섞여 나간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사회적 경제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호혜를 기반으로 상품 교환을 해왔던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우리 밖을 향해서 재분배를 행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호혜를 전면에 상품 교환을 일상으로 재분배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지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나아가 이런 사회적 경제 영향으로서 시장과 국가도 이제는 상품 교환과 재분배에 더해서 사람과 사람의 호혜성, 즉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실제 민주주의를 추구하도록 견인해 나가야 된다. 사회적 경제가 시장도 경제 견인해 나가고 국가도 견인해 나가는 그렇게 되어서 결국 이러한 사회적 경제, 시장, 국가의 융합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의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사회적 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 경제의 지향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경제의 목적을 정리해보고 사회적 경제의 고유 영역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회적 경제의 고유 성격, 사회적 경제의 지향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열리는 사회적 경제가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것은 이제 미래의 모습인데 이제 미래의 모습을 갖고는 이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과거에서 이걸 역사 속에서 찾아보자라고 하게 된다면 공자가 생각했던 동아시아의 성인의 한 분이었던 공자가 생각했던 이제 대동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제 크게 같아지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예를 보면 이제 큰 도가 헤어지면 이것이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큰 도가 행해지면 모두를 위하게 된다. 위공하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와 시장 영역을 이렇게 견인해 나가는 그런 사회가 된다고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큰 도가 행해지면 이제 나의 이익이 우리의 이익이 되고 우리의 이익이 홍익 모두를 위하는 그러니까 위공이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어질고 유능한 일을 뽑아서 신뢰를 쌓고 헌목을 다진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사회가 되냐?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고 남의 부모도 부모로 여긴다. 자기 자녀만 자녀로 여기지 않고 남의 자녀도 자녀로 여기는 세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노인은 다 그 삶을 잘 마감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성인들 경제 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은 다 맡은 바 일이 있고 아이들은 다 잘 자란다. 그리고 이제 호랩이나 과부나 고아 병자들 같은 분들도
서로 다 잘 돌보는 사회가 되어서 재화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버리지 않지만 굳이 쌓아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일하기 나서기를 싫어하지 않지만 굳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이제 나를 위해 일할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동사회가 크게 같아진다. 대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동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자가 주장했던 그런 설인데 이제 공자는 이런 대동사회, 그러니까 대도가 이루어지는 대동사회가 이제 꿈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공자는 천하를 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공자 말하는 대도, 그 대동사회를 만들 수 있는 대도는 이제 공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자연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헤이즈 핸더슨 박사도 이제 그 사익 부분이 정부 영역이 돌봄 경제로, 그래서 이제 자연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결국 이런 생각들과 같은 사고 방식인 겁니다. 공이 아니고 자연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서 모두가 세상에 있는 모두가 그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면 다른 이의 어버이도 또 다른 이의 자식도 내 어버이나 내 자식으로 여긴다. 이렇게 돼서 이제 서로 간의 신뢰가 만들어지고 이제 화목이 다져지게 되게 되면 이런 사회, 대동사회가 되면 남녀 모두 능력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고 그 나름의 존재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노인이나 아이나 장애자들조차도 자연의 포상으로서 더욱 존대받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도를 행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미래에 살아갈,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에 만들어갈 그런 거를 따져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있을까라고 해보면 이미 역사 속에서 공자가 생각했던 그런 속에서도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드는 것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이제 그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이걸 쭉 정리해 봤는데요. 어떠세요? 이제 거의 이제 우리 이번 학기 강좌에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를 이해해 보니까 여러분들의 21세기를 만들어 가는 데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간이 이번 주 강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번 주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